이하경의 월가이드입니다. 뉴욕 증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하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6월 이후의 시장 전망 심도 있게 분석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6월 이후, 자, 증시 전망입니다. 상반기 한눈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6월 이후의 장세를 한번 전망 어떻게 좀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딱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5월에 팔고 떠나서 이제 10월에 뭐 돌아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5월에 떠났던 분은 상당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됐죠. 왜냐하면 5월이 4% 이상, 4.4%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 정도 4% 이상 올라간 것이 1950년이면 딱 11번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5월 달에요. 4% 이상 올라간 4.5% 이상 이렇게 올랐을 때 보면 그 다음에요. 6월 달에 또 1% 또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예, 남은 기간이요. 남은 기간이니까 6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0%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승 확률은 70% 정도 되니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먼저 좀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시장에 좀 팔아야 될 이유라든가요, 걱정해야 될 논리 뭐 이런 것들은 한도 끝도 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실적이 되겠고요. 실적이 우상향이 지금 들어서도 마찬가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S&P 500 올해 들어서의 흐름만 먼저 좀 참고해 보면은요. 보시다시피 S&P 500 꾸준하게 올라간 건 맞겠고요. 물론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갔고 지난 5월달, 6월달까지 하면서 5월달까지는 다우지수는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올해 한 해 지금까지 보면 부동산이라든가요. 그리고 이미 소비재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꾸준하게 좀 우회로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앞서 잠시 이제 6월부터 큰 틀에서의 연말까지 흐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 일부 죄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뭐 사사한 소스러운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역사적 흐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4월, 8월, 11월과 더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이 앞으로의 3개월 동안에 있었다라고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대통령기 1년차부터 4년차인데 특히 이제 4년차가 중요한데요. 4년차 동안에 4년차, 지금 올해 속해 있는 거 보면 6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상승률은 7.3%였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없는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떠냐? 전체적으로 한 평균 3.2%였기 때문에 물론 과거 통계일 뿐이지만 선거가 있는 해 6, 7, 8월은 진짜 더 좋았다. 평균보다 2배 정도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승 확률은 한 65% 정도의 상승 확률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더 좋았다는 이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인데요. 매달의 평균 상승률과 그 직선의 그래프는 상승 확률인데요. 보시면 6월보다 7월이 더 좋고요. 7월부터 8월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 언제 팔까부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과거의 통계를 보면 물론 통계가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5월부터 6월이 좋았고 6월부터 7월, 7월부터 8월이 더 좋았었다라는 그 통계. 그리고 앞서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전망이 계속 우상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에도 그럴까 또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2026년에 주당 이익의 컨센서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2024년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이제 2026년 수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26년의 주당이익 평균이 315달러에 잡히고 있습니다. 315달러라고 하면요. 그냥 딱 잡아서 300달러로 보시고요. 300달러에 곱하기 멀티플 한 20배 정도, 지금 현재보다 조금 낮게 주더라도 6,000포인트라는 숫자가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거든요. 딱 이런 것, 누구나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떨어지는 수치에 또 떨어지는 실적 전망에 뭐라 그럴까요? 가시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만 좁혀서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4월, 5월 되었고 이번 달이 6월
캘린더로 보면 실적이 마지막인데요. 2분기 섹터별 이익 전망만 보더라도요. 지난 3월 말 대비 여기서 보시면 바그래프에서 약간 흐린 것보다 진한 걸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진한 것 자체가 지난 주말의 전망이고 하얀색 약간 흐린 것이 3월 말의 전망인데요. 전망치보다 3월보다 지금 전망치가 더 우상향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 것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것,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왼쪽이 더 커진 거 이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그리고 IT, 임의소비재, 금융 등 최소 4-5개 섹터가 좀 집중돼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쪽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6조 달러라는 지금 소위 대기 자유, 단기성 대금 대기 자유가 지금 여전히 시장에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시장관을 갖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증시 시작하면서 세린메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5월에는 증시를 팔고 떠나라 뉴욕 증시에서는 완전 통하지 않았습니다. 4%의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지금 대선이 있는 해 즉 5월보다 6월 또 6월보다는 또 7, 8월이 더 좋을 가능성이 상승 확률적으로도 더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비관론자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그거 한번 잠시 후에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S&P를 이겨라. S&P 지수는 10월 말 이후에 26% 상승하며 7개월 동안 아주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S&P 지수의 상승률을 더 뛰어넘는 펀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성공 비결을 보고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2017년에 출시한 펀드가 있는데요. 푸트남 라지캡 그로스입니다. 푸트남 대형 성장제 펀드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들 인용하는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소위 운용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현재 출시돼서 한 2016년에 출시돼서 한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ETF가 아니라 이제 뮤추얼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이 회사는 그냥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프랭클린 템플턴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들은 종목 선택의 기준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주제에 부합하는 내구성 있는 모델, 내구성 있는 모델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에 주목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것이 혁신적인 사업가들을 자기가 중시한다는 얘기하는 건데요. 혁신적인 사업가의 개념을 이들은 이제 영어로 보면 이네이블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네이블이라는 것이 뭔가 가능하게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거나 미국에서 설명하는 걸 찾아보면 우리로 쉽게 보면 풀어서 설명하면 능력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자기네가 툴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뭔가 더 사업의 기회를 발휘하는 것을 능력 제공자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런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계에 있건 간에 그걸 활용해서 좀 더 좋아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능력 제공자 기업에 자기가 주목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해왔다. 거기서 방점을 찍혀 있는데요. 그런 걸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발광하는 것도 있겠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이 모든 사람의 업무하는 것이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 여러 PC도 마찬가지인데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대표적인 최근에는 엔비디아죠. 이게 엔비디아 없는 인공지능을 지금 꿈을 꿀 수 없다는 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칩 디자인 설계 회사입니다. 케이던스 디자인. 네, 어제 소개했잖아요. 네, 시놉시스도 비슷한데 설계 이런 쪽 반도체 관련된다 회사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요 보유 종목을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 펀드의 성과를 보면 물론 마디마디 잠깐 S&P 500보다 진적은 있으나 1년, 3년, 5년, 10월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만 들어서더라도요. 지금 이 회사 펀드는 16%가 상승을 했고요. 러셀 1000 같은 거는 15% 그리고 아시다시피 S&P 500은 12%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을 꾸준히 이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들의 왜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네. 보유 종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지수의 성과가 참 좋았는데 이 지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나타낸 펀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천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매수 등급 주식을 꼽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뭐 연초라든가 월초, 분기 초가 되면 증권사들이 각각의 자기네들의 스트롱 바이 아니면 바이 매수리 리스트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6월 달에 관심을 꿀 만한 주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택한 올해 이번 달에 할 주식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잠시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목표 주가는 1,500달러 올리고 지난주 레포트를 새로 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겠고요. 랄프 로렌도 요즘 엄청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플이죠. 애플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분명히 있지만 애플은 새롭게 이번에 인공지능 스마트폰 그런 걸 이번에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6월 달에요. 오픈AI 같이 손잡고 한다고 뭐 구체적인 계약도 됐다고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애플이라든가 사상체육가 지금 4달러 근처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매장은 우리나라 들어와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또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BJ 홀세일 클럽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목표가 1,50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고요. 애플은 지금 올해 최고가 육박하고 있는데 역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 한번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고론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앞서서 대선이 있는 해는 상승 확률도 높고 상승률도 높은 편이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게 이제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론이나 우리나라 경제 방송 보면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 보면요. 한도 끝 없이 좋다는 얘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나 3천 넘을 때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4천 가고 조금 있으면 5천 갈 것 같고요. 좀 떨어지면 이것도 뭐 폭락장이 나오고 우리 지상파 뉴스, 메인 뉴스에도 막 급등 급락이 나오는데요.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좋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반 가까이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추락 가능성이 있고 이분은 목표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뭐 50%까지 떨어질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분이 얘기하는 거, 존 울펜 바거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은 경기 침체 신호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경기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를 하면서 오늘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씩 또 추세적으로 약간씩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높으면서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21배로 넘나들면서 지금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다시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시각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